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지표 중에 하나가 아침에 상쾌한 느낌으로 잘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면 이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니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나 일을 하느라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만성 피로가 문제가 된 경우겠죠. 수면 시간을 좀 늘려주고 체질에 맞는 보약이나 음식으로 체력 보강을 해주면서 가볍게 운동도 해주고 하면은 기상 피로도 덜해지고 컨디션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약을 먹고 수면 시간을 보충해도 전혀 호전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결핵이나 간염도 체크해 봤는데 이상이 없고 수면 시간도 오히려 충분하고 영양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아침에 계속 못 일어난다면 정신심리적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신심리적 원인 때문인 경우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와 보호자 간의 실랑이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합니다. 아침마다 깨우려는 보호자와 일어나지 않으려는 환자 사이에 때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설정과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등 다른 신체 증상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단순 체력 저하나 기상 피로가 아닌 정신심리적 문제가 어떤 유형에서 비롯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입니다. 수면 시간은 6시간 이상인데도 못 일어납니다. 신체적으로도 몸이 크게 피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아예 맥을 못 추고 못 일어나죠.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 목표에 대한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생긴 겁니다. 가까운 가족 혹은 주변인에 대한 배신이나 분노 등의 감정이 무기력증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몸이 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순간 없어졌다 착시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아침이라는 건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첫 출발을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자신이 뭔가 열심히 다가가고픈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는 인간은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죠. 마음이 꺾이니 몸이 따라 지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A군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밤 12시 전에 잠을 자니 수면 부족도 아닙니다. 보약도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시험 결과에 대한 좌절감이 컸습니다. 고1 때 처음 90점 정도로 잘 나왔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고2 초반에 80점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 공부를 했더니 고2 기말고사에는 80점에서 오르기는커녕 조금 더 떨어졌답니다. 이 때문에 A군은 아예 낙담을 해버린 겁니다. 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고3 가면 더 떨어질 거고 그럼 나는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럼 내 인생도 끝난 거네. 근데 내가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 봐야 뭐 하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서 목표가 상실되니 몸은 더욱더 천근만근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살면서 가졌던 어떤 목표가 사라지거나 자신의 힘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싶어 좌절한 순간에 가장 먼저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침에 눈뜨기조차
싫어집니다. 또 다른 아침, 새로운 목표가 시작되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기 때문이죠.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마음에서 심리적 환기가 되어야 비로소 몸의 기운도 나게 됩니다. 환자의 좌절이 마음의 착시에서 자신만의 지레짐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나 영양제만 써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게 할 새로운 목표를 보여줘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가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혹은 연료가 다 타버려서 고갈되고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잘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서버리는 양상입니다. 평소 완벽주의적으로 일 중독에 가까울 만큼 열심히 살아왔던 이들에게서 오히려 잘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처럼 아침에 출근도 못하거나 자신이 평소에 누구보다 잘 해오던 일들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각을 하고 출근도 못하게 되고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휴가나 병가 등으로 좀 쉬고 싶다는 현실 도피적 생각만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것처럼 온몸이 무거워서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번아웃에 의한 기상 피로감의 증가일 때는 환자들이 흔히 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온몸이 땅바닥에 달라붙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두통을 비롯해 관절이나 근육통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지난 22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침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였던 전업주부 B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개월 전부터는 몸이 천근만근이고 남편과 자녀들이 알아서 출근을 마칠 때까지도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침 준비도 못 해줍니다. 일상 가사일도 힘들어져서 남편과 아들들이 일찍 들어와서 가사일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씨는 시댁 갈등 속에서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B씨는 그동안 자신을 희생해서 주변을 배려해 오던 과정에서 어느 순간 너무 섭섭한 일을 겪었고 그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참고 배려만 했는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작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살았나라는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후회와 회한 같은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순간 온몸의 에너지가 거짓말처럼 탁 고갈되어 버리는 겁니다. B씨의 경우에는 참고 맞추기만 해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가족에 대한 배려나 인내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고 욕구를 억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불안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건강염려증, 대인기피증 등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 삶에서 뭔가 불안이 커지고 그를 감당하기 버겁다 싶은 순간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현상으로 잘 나타납니다. 아침이 되어 새롭고 낯설고 불안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회피적 태도가 강해집니다. 대신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에 대해 유독 더 신경을 써서 과도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중년 남성 C씨는 수개월 전부터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이라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C씨 아내는 20여 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쁠 때는 새벽 4, 5시에도 혼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나 싶어 종합검진까지도 다 받았지만 약간의 중성지방 증가 외에는 다른 건강상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C씨는 최근 회사에서 보직 변경을 받았습니다. 부장에서 팀장으로 강등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싫어했던 후배 역시도 팀장이 됐습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동등한 팀장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팀장이 된 상황이지만 C씨는 이런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승진 인사에서도 혹시 자신이 밀려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내심 컸던 거죠. 또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맞이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실망과 불안감이 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자 자기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마주하기 불편한 현실로 나아가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극심한 기상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 외에도 몸이 아파야 한다라는 무의식이 강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염려증 환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했으면 하고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차라리 내 몸이 아팠으면 하는 이런 무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꼬맹이가 머리와 배가 아픕니다. 부모님들은 평소에는 안 사주던 과자도 사주고 더욱 과보호를 해줍니다. 더 친절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아이 무의식에는 어떤 인식이 생길까요? 내가 아프니까 평소 같으면 엄마가 화를 낼 일도 좋게 좋게 넘어가고 나한테 훨씬 더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아프다는 것은 주변 보호자로부터 관심과 사랑, 애착과 동정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보통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관심과 애착을 얻기 위해서나 골치 아픈 상황을 의존하고 회피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강해질 때 아침에 못 일어나는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디가 아픈가, 몸이 안 좋은가 라고 보호자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특히 회피성 성격, 의존성 성격처럼 과제나 시험, 불편한 대인관계 상황 등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유독 성격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시에 극심한 피로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두통과 복통처럼 신경성 증상들을 동반할 때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반감의 표시로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에 등교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일종의 수동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원인은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다양한 정신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여겨서 보약이나 영양제만 먹일 것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 때문은 아닌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